더머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재호입니다. 총 6회에 걸쳐 정신과 질환과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 참는 게 어려워요 성인 ADHD입니다. 요즘 성인 ADHD가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먼저 ADHD를 의심해서 진료실을 찾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ADHD는 원래 소아에게 흔히 진단하는 병이었지만 최근에는 성인에게도 적극적으로 ADHD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치료약제가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어서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성인에게 ADHD를 진단하며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지적장애나 자폐장애와 같은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입니다.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소아기부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생아나 걸음마 시기부터 움직임이 많거나 잘 다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또한 ADHD는 다른 발달장애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특성이 이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ADHD 아동의 70%는 청소년기까지, 50%는 성인기까지 관련 증상이 지속됩니다. 성인 ADHD는 이렇게 아동기에 발병한 ADHD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동기 ADHD의 90% 가까이는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자신이 ADHD인 줄 몰랐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ADHD의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활동성, 그리고 충동성입니다. 과활동성은 꼼지락거림이나 회의에 앉아있기 힘든 느낌입니다. 아동기에 주로 두드러지는 증상이지만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많습니다. 주의력 결핍은 핵심 증상입니다. 정리나 시간 관리를 못하고 주어진 시간에 일을 마치기 어렵고 멀티태스킹을 못하고 결정을 잘 못하고 지각도 자주 합니다. 지루함을 잘 느끼는 반면에 컴퓨터 게임처럼 좋아하는 것에는 과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ADHD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입니다. 충동성은 성인이 되어도 많이 좋아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문제가 되는 증상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며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주변 사람과 마찰이 잦습니다. 충동적 소비를 하거나 술이나 도박 등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잦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ADHD는 다른 병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28%는 ADHD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동반 질환도 흔해서 불안, 분노 조절, 대인관계 문제, 알코올, 흡연, 학습장애, PC 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도 많습니다. ADHD는 다른 정신과 질환에 비해 가족력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76%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ADHD를 진단받은 후에 부모가 ADHD로 함께 진단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 이상,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 저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분명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ADHD를 처음 진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기에 ADHD를 진단받은 적이 없는 성인이라면 먼저 ADHD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 증상이 12세 이전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직장이나 학교처럼 2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하고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과적,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요. 다른 동반 질환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평가 척도를 시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ADHD를 진단하게 됩니다. ADHD는 동반 질환도 흔하고 주의력 문제가 우울이나 불안장애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ADHD를 의심해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전문의의 최종적인 소견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DHD의 치료는 뇌의 기능 이상 활성 저하를 보완하여 핵심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
약물 치료가 비약물 치료에 비해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ADHD 치료제는 정신 자극제 또는 도파민 작용제라고 불리는 약을 흔히 선택하며 동반 질환이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른 기전의 약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신 자극제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서방형 제제를 흔히 처방합니다. 식욕 감퇴, 두통, 불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용량 조절, 그리고 오전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DHD를 앓는 분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오랜 증상으로 인해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상에 대해 정확히 교육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코칭을 하는 것이 ADHD의 비약물적 치료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ADHD 치료는 다른 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을 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며 몰랐던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ADHD 치료를 받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니 생각하게 되고 대화에 집중하게 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게 되고 그전에는 세상이 흐릿했는데 지금은 잘 맞는 안경을 쓴 듯 선명해졌다 라고도 하십니다. 비록 의심하기 쉽지 않고 진단도 까다로운 병이지만 만약 제대로 진단받아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인생의 새로운 코스를 개척해 나간다 할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으로 정신과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신과에 가면 어떤 진료를 받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